나왔던 거고 EBS에 있던 작품이라서 연계 작품이야. 얘는 연계 작품이야. 연계됐던 거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게 뭐냐면은 왼쪽에다가 소설을 어떻게 읽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할 거거든. 소설. 그래서 이제 시는 뭐 짧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론에 이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설은 독서처럼 굉장히 길잖아. 길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끝까지 읽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움은 문제 풀 때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몰라. 당연하지. 왜?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되겠지. 알겠지? 시간이 지금 왜 많이 걸리냐면 문학에서는 특히 소설이 우리 발목을 많이 잡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 선생님 저는 소설 엄청 빨리 푸는데요. 그 친구는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정답률도 높이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풀면서 그리고 빠르게 풀어낼 것이냐를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 거거든. 그래서 왼쪽에다가 한번 써볼 테니까 그냥 따라 적도록 할게. 자, 적을 테니까 따라 적어봐. 이제 소설을 읽는 법인데 소설 읽는 법 이렇게 따라서 적어볼게. 그러니까 오늘 수업의 핵심은 뭐냐면 국어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 라고 할 때 시간 단축의 첫 번째 포인트, 소설에서의 포인트는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세 가지. 일단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 보면 항상 맨 처음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뭐가 있어? 항상 나오는 거? 서술상의 특징이 나오지, 그치?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와볼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문제 유형이 소설에는 문제 유형이 네 가지가 있어. 몇 가지? 네 가지. 자 그래서 1번부터 쭉 써보면은 니네는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바로 연결해서 써. 첫 번째 유형에는 항상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본단 말이야. 서술상의 특징. 그러니까 구성에 대해서 물어본다 할지,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은 또 시점에 대해서 물어본다 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 전부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된 거거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인물에 대해서 물어봐요.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인물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인물들 사이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시작할 때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다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그러니까 1번, 2번으로 이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한 인물의 정서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한 인물의 내부의 정서, 한 사람 안에서 이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와 관련된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알겠지? 이게 이제 인물에 대한 문제 유형이야. 세 번째는 특정한 이 소재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또는 이제 배경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 특정한 소재 내지는 배경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식. 이게 이제 세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소재 내지는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마지막 네 번째는 보기 등등에 의한 감상. 알겠지?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나머지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문제 유형은 바로 여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물. 그러니까 소설상의 특징에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구성에 대해서 물어본다, 또 뭐 시점에 대해서 물어본다. 특히 이제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자, 작품 안의 서술자냐 아니면 작품 밖의 서술자냐 판단할 때 기준이 뭐야? 나라는 인물이 나오느냐 아니냐잖아, 그치?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인물에 관한 정보가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동시에 소재를 물어보더라도 특정 인물의 소재인 거잖아요. 엄마의 말뚝 그러면 그 말뚝은 엄마라는 인물에 관련된 말뚝이고, 그지? 흐르는 북 할 때 그 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할아버지 민노인에 관련된
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특정 인물이 몸담고 있는 배경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감상은 더더군다나 뭐가 빠질 수가 없어. 인물을 빼놓고 감상할 수 없지. 인물이 소설의 핵심인데 감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인물 빠지면. 그러니까 인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야.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다시 왼쪽으로 가볼게. 그러니까 읽을 때 문제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미리 대처하는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는 걸 생각하려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를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와 직결된 읽기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나오는 방식이 뭐냐면 일단 제목과 관련 지어서 보기와 관련 지어서 이렇게 이제 읽는 건 기본이야. 이거 기본이야. 이제 문학사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문학의 역사와 관련된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걔도 이제 참고하는 거야.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이 보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독서 지문처럼 설명문의 형태로 문학사 나올 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번이 제일 중요하지. 인물이야, 인물. 근데 여기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별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인물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그 인물의 무엇과 관련된 거야? 정서나 또 인물들 사이에 태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파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체크를 해줘야 돼, 체크를.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체크해야 될 정보 해당되는 게 바로 이런 녀석들이야. 정서의 밑줄, 태도의 밑줄 그으면서 이것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은 세 번째는 시간이라는 말을 써보시고 공간이라는 말을 써볼 거야. 시간하고 공간. 그러면 시간이라는 말 나오면 괄호 처리, 공간과 관련된 단어 나오면 괄호 처리. 이렇게. 그러니까 정서, 태도, 밑줄, 시간, 공간, 괄호. 이런 정도로 지문을 읽을 때 약속된 기호로 계속 체크를 해 가시는 게 필요해요. 왜? 이걸 실제로 물어보니까, 실제로 문제에 나오니까 얘도 문제에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3년 뒤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은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잖아. 그러면 체크가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두면 뭐야? 문제 풀 때 얘가 역전적 구성이야, 순행적 구성이냐 물었을 때 순행적 구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 표시를 보고 눈에 들어와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지. 3년 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간을 나타내는 말도 사실 마찬가지야. 빈번한 장면의 전환. 그러면 빈번하냐 안 하냐를 어떻게 판단할 건데 막연해지거든. 그래서 공간을 나타내는 표현에다가 괄호 처리된 게 한 장면 안에서 몇 개 이상? 3개 이상 나온다. 그러면 자주 바뀌었다. 빈번한 전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미리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하는 거야. 미리. 그러면 저쪽에 있는 녀석들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이게 들어서 이해하는 거랑 실제 내가 적용하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또 나오냐면 선생님 어디에다가 밑줄 그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거든. 그러니까 한번 보여줄게. 알았지? 미리 풀어온 친구든 아니든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잘 봐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알겠지? 인물의 정서, 태도, 밑줄, 그 다음에 시간, 공간, 괄호 처리. 이렇게. 제목 먼저 볼게요. 제목이 임장군전 이렇게 나왔지. 중심 인물이 누구라는 얘기야? 임장군이야. 그 보기가 있다 그러면 살펴보자고 했는데 실제로 갔다 와볼게요. 보기가 있긴 있죠. 106번 보기 가볼게요. 임장군전을 읽은 당시 독자층은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죠? 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부분에 형광펜으로 색깔 한번 해볼게요. 대역, 김자점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큰 도둑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 큰 도둑을 대도라는 말 쓰잖아. 들어본 적 있니? 대도? 근데 여기서는 대역이야. 무슨 말이야? 대역적이라는 얘기거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김자점이라는 인물은 마이너스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인물이라는 거를. 알겠죠? 이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봐봐. 또 밑으로 가면서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네 라며 자 누구에 대한
경업이라는 인물에 대한 안타까움. 자, 이거 마찬가지 형광펜으로 색깔이 나. 경업에 대한 안타까움 색깔. 그럼 또 어떤 정보를 주는 거야? 경업이라는 인물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서술자 입장에서. 왜? 마이너스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플러스야.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니까 안 됐네 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지. 경업은 플러스, 기자접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대립 인물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형광펜으로 색깔, 경업이 자점에게 피습 색깔을 딱 해보시고 습격을 당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이제 체크를 하라는 얘기죠. 다시 위로 올라오셔가지고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는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매년 여러분 선배들을 가르치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방법이야. 실전에 바로 연결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다른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미리 선생님이 체크를 다 해놨는데 예를 들면은 그냥 한번 쭉 한번 가버릴까?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자점이 신복을 보내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옥에 가두니 그랬죠. 자, 가두니라는 말이 밑줄을 이제 딱 그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자점이라는 인물을 동그라미 하시고 자, 가뒀어요. 그리고 경업이 옥에 갇혀 생각하되 세자와 디군이 어찌 내 일을 모르고 구치 아니하시는고 그랬죠. 자, 내 일을 모르고 구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자, 하면 주야범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가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을 해볼게요. 주야범민 할 때 범민에다가 색깔을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 자, 고민한다. 자, 뭐 이런 거죠. 고뇌한다, 고민한다, 범민이란 말이야.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자, 옥졸이 자점의 부촉을 들은 고로 물도 주지 아니하여 그랬죠.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여기에 옥졸이라는 인물이 자, 자점의 부촉을 들은 고로 물을 줘요, 안 줘요? 물을 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경험이 더욱 한하더니, 자, 한하더니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범민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스러워한다, 한탄한다. 알겠죠? 전업 관원은 강직한지라 여기 강직하다, 강직 형광펜으로 색깔.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자, 불쌍히 여겨에도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가 누구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 일단 이 전업 관원이라고 할 때 이 관원이 임경업에게 보여주는 태도. 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플러스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자체가 플러스 인물이야.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읽을 때 여기에 밑줄을 딱 그어두면은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을 크게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밑으로 이제 가보시면은 문제로 갔다가 돌아와 볼게요. 이거 하나 잠깐 보고 관련 선지를 내려가 볼게요. 105번 봅니다. 105번. 105번에 보시면은 1번 선지 봐봐. 경업은 옥에 갇히기 전부터 거짓 조서 때문에 자점의 흉계를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서술어가 뭐야? 알고 있었다. 주어가 누구야? 경업은. 자, 경업은 옥에 갇히기 전부터 알고 있었니? 아니면 방금 관원이 알려줘서 깨닫게 된 거니? 라는 거거든요, 지금. 전자야, 부자야? 나중에 듣고 깨닫게 된 거죠. 왜 나를 구해주지 않지? 라고 하면서 화나고 있었죠. 그쵸? 근데 관원이 강직한 사람이라서 사실을 지금 알려준 상황인 거예요. 다시 돌아와봐. 다시 돌아와봐. 그러니까 여기 주야로 범민하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알려준 거죠. 뭐라고? 여기 큰 따옴표 봐봐. 자문은 역적으로 작품이 다 자점의 흉계니.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해 볼까요? 자점의 흉계 색깔 딱 해봐. 자점에 대한 태도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흉계는 뭔데? 흉악한 음모 이런 뜻이야. 계략. 흉악한 계략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니까 경험이 그제야
자점이 흉계로 알고 있죠. 자,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을 볼게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고 그 다음에 통분에다가 또 형광펜으로 색깔. 통분 얘기해도 알고 통분. 통분이 무슨 말이야? 통렬하게 분노한다 이런 얘기. 통렬하게 분노한다. 그래서 이제 원문을 깨치고 본래에 들어가서 상을 뵙고 청죄한대. 그래서 청죄 뜻은 자 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무죄니까 나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상이 경험을 보시고 반겨가로 돼. 자 반겨 형광펜으로 색깔. 상은 여기서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상은 윗상자죠. 신하하고의 관계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임금이 되겠죠. 임금. 혹시 뒤에 창문 열려있니 지금 동훈아? 창문 열려있냐? 맨 뒤에 혹시 약간 열린 느낌인데 아니냐? 밖에 소음이 막 들려가지고 닫혀 있어? 자 어쨌든 이 상은 누구라고요? 임금이야 임금. 알겠지? 그 임금이 누구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예요? 경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거든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예요. 너 진짜 반갑다. 이제 찾아가 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반가움이 끝이 없건을 물어보잖아요. 돈수사죄 이런 것도 몰라도 돼. 돈수사죄는 무슨 말이냐면은 머리 숫자야. 머리를 돈 조아리면서 사죄하면서 말을 했대요. 이 여차저차하다 했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자 밑으로 이제 내려가봐. 그래서 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 신에다가 동그라미 볼게. 신은 여기서 누굴 가리키는 말이야? 왕이야? 아니면 임경업이야? 임경업이죠. 신하가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럴 때 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만사무석이오나 도망한 죄는 만사무석이오나 만사무석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볼게. 모든 일이 애석함이 있어 없어? 없다 이런 얘기야. 안타깝지 않다. 그건 내 죄를 인정이야 부정이야? 내 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 명나라와 함께 오랑캐 왕을 배워서 삐리리 뭐뭐 하고자 했는데 간이에게 속았대요. 간이에게 속아서 국경이 잡혀 삐리리 천형으로 돌아왔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봐.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점이 수비지 못하여 주알. 자 경험이 역적이 없기로 역적 형광펜으로 색깔. 누구에 대한 누구의 생각이에요? 임경험에 대한 자점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임경업이 역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점이. 사실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잡아 가뒀다.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건 거짓이고요. 가둔 건 사실인데 역적이라는 건 거짓이죠. 여기 형광펜으로 색깔 대로 색깔 대로. 대로가 무슨 말이야? 대로 크게 분노했다. 그 말이야. 크게 뭐했다? 크게 화를 냈다. 알겠죠? 이런 태도에다가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두시는 거야. 마저 가볼게. 중력 앞부분까지만 한번 가볼 텐데 계속해서 이제 봐볼게. 또 경업이 대로 했고요. 크게 화를 냈고요. 밑으로 가서 상도 뭐예요? 임금도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봐봐. 유명한 장수여 또한 만고 충신. 자 형광펜으로 색깔 충신. 만고 충신이건을 왜 너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삐리리 쉬게 하라. 그래서 경험은 풀려나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 선지로 다시 갔다가 와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둬야 하는 이유가 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문제에 나오니까. 문제 봐봐 다시. 105번으로 가셔가지고 1번 선지는 아까 봤잖아. 2번 선지 봐봐. 옥졸은 자점의 부탁을 받고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 했다. 자, 이런 표현이 선지에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기억이 나 안 나? 전반적으로 기억은 안 나요. 이렇게 디테일한 걸 어떻게 기억해? 그러니까 표시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OX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빠르게 찾는 놈이 이기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체크한 걸 봐봐. 자점의 부탁을 받은 거는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거든요. 아까 체크한 걸 보면 돼. 그리고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 있다. 상에게 밀고 했다라고 하는 이 태도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아까 밑줄 그은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밑줄 그은 것들 중에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 풀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체크돼 있는 것이 이제 근거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3번도 봐. 자정을 의심하며 아직 이제 안 나온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봐봐. 3번 선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 미리 한번 봐볼까? 대군이라는 인물이 자정을 의심했대요. 그 의심이라는 말이 혹은 비슷한 말이 있어야겠지? 그리고 경업에게 오개같이 경위를 물었대요. 그럼 물었는지가 나와야 돼요. 경업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묻고 있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한번 볼게. 자,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은 경업이 상환하고 퇴골할세. 퇴골이 뭐야? 퇴사는 회사를 나오다고, 그렇죠? 퇴골 그러면은 대골을 나온다 이 말이죠. 대골에서 퇴장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골문 밖에 나와서 삐리리 매복하였다가 경업이 나옴을 보고 달려들어서 난타했대요. 자, 그래서 난타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경업이 아무리 용맹한들 손에 삐리리가 없는지라. 자, 여러분 맞아 중상하네. 자점이 용사들을 분부하여 경업을 옷에 가두고 가니라 그랬어요. 자, 태도를 나타낸 말 다시 가두고 색깔 딱 해보세요. 난타한 다음에 가두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실전에서. 지금은 부득이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하는 거야. 이때 대군이 드디어 대군 나왔지. 그러니까 아까 그 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봐. 선지에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읽을 당시에 체크돼 있어야 돼. 어떤 정보가 사자더러 문왈 그렇지. 누구한테 물었어? 사자가 아니라 시자. 시자는 모시는 사람이 모시는 자. 그러니까 모시는 자한테 묻기를 임장군이 입성하였으나 지금 어디에 있느뇨? 라고 물었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시자가 대답하기를 소인 등은 모르나이다. 여기서 소인은 누구야? 시자죠, 시자. 대군이 의심하여, 자, 의심하여 이게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봐. 근데 나는 있잖아, 문제에 그게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고 체크하라는 게 아니야. 봐봐.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체크할 정보였던 거야. 의심하여. 알겠지? 이게 체크도 있단 말이야. 밑줄 그어도 있단 말이야. 그럼 아까 같은 경우 3번 선지를 볼 때 의심했는지 아닌지를 딱 넘겨서 밑줄 그은 것들 중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의심한 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경험의 거처를 묻되 상의 수말을 이르시니 그랬어요. 수말은 사건의 전모할 때 전모의 뜻이야. 그러니까 일의 시작과 끝 전체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종 시작과 끝 수말 비슷한 말 전모 사건의 전체 내막 대군이 주알 아래기를 자전이 이런 만고충신을 해야 하오니 이는 역적이라. 그러면서 역적 형광펜으로 색깔. 누가 한 말이야? 대군이 한 말이거든요. 그럼 대군도 자정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 태도로 알 수 있죠. 됐죠? 그럼 이제 밑으로 다시 가볼게요. 아까 봤던 문제 105번의 3번 선지. 자정을 의심한 건 사실이야 거짓이야? 이건 사실이죠. 그런데 자 경업에게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옥에 갇힌 경위를 경업한테 물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업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맞아가지고 지금 갇혀진 상황에서 대군이 온 거기 때문에 물어볼래도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부분이 지금 틀린 거죠. 자, 이 시백은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가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중략 다음 부분입니다. 이제 중략 다음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자점이 반심을 품은 지 오래돼요. 그랬어요. 반심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반심이 뭐야? 반역의 마음을 말하는 거야. 반역의 마음. 반역의 마음을 품은 지 오래다가 절도에 안치되매. 그랬어요. 절도. 이거는 절해고도 외딴섬을 얘기하는 거야. 외딴섬에 안치되매 더욱 앙앙하여. 뜻풀이 밑에 나와 있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불축지심이 나타나거늘. 그러면서 20획 드디어 나왔지. 20획이 자정의 일을 아뢰니 상이 놀라 금부도사를 보내 엄형 궁문하신 후 그랬죠. 여기 놀라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해야 되겠지. 한 후에 자, 옥에 가두었더니 이날 밤 한 꿈을 얻으시니 꿈에다가 바로 처리 한번 해봐. 경험이 나와 주알 아래기를 흉악한 도적 자점이 소신 즉
저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되었사오니 바삐 국문하옵소서 그러면서 국문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자 놀라 깨달으시니 형광 표현을 색깔. 꿈의 기능이 뭐예요? 놀라서 깨닫게 하는 기능이고요. 자 슬픔에다가 또 색깔하시고 슬픔 슬퍼요. 자 날이 밝음에 그럼 이제 날이 밝음에 바로 처리해야 되겠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궁금하시니? 자점이 자복하여 자복했대요. 자복 형광 표현 색깔. 자복은 무슨 말이야? 자백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야. 스스로 털어놓았다. 실토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얘기했고요. 노하여 형광 표현으로 색깔 해보시고. 그리고 죽이라 라고 했죠. 자 이런 정도로 읽어보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 선지들로 다시 돌아가. 우의정 20액은 경험이 오기에 갖출 만한 정보를 상위에 제공했다 그랬어요. 20액이 제공한 정보는 자점에 관한 거였어? 아니면 경험에 관한 거였어? 자점에 관한 거였죠. 그 녀석이 죄를 지어가지고 외딴섬에 지금 갇혀있는데 그 시기 아직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점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위 제공한 게 아니고 자점에 지금 반성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5번 선지 봐봐. 꿈에 나타난 경험의 발언 이후에 자복을 받아내었다. 이 자복이라는 표현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라고 지문에. 알겠어요? 그럼 이 정답 몇 번이에요? 이렇게. 이 문제 쉬웠겠니 어려웠겠니? 작년에 이제 시험 치렀던 친구들은 쉽지 않았겠지.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한 지문이야. 대수능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대수능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지문을 읽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이해하면서 읽어야지 라고 하면서 아무런 체크도 안 하고 읽어버리면 그때 지문을 또 읽고가 돼버려요. 그럼 시간이 엄청 지체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독서를 못하는 게 아니고 독서 지문을 풀 시간조차가 안 생기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알겠지? 시간 단축이야. 가장 중요한 거. 문학은 뭐라고? 문학은 시간 단축이 생명이야. 다 마친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요소는 소설에서는 어떤 게 있다고? 소설에서는 읽기 단계에서 이미 단축이 돼야 돼. 읽기 단계에서. 알겠지? 읽을 때 체크를 다 해버리면 돼. 주중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야. 금방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실천해보면 선생님 말이 이제 공감이 돼. 선지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보기 문제야. 보기 문제인데, 미리 풀어오면 더 좋을 텐데, 못 풀어왔어도 상관은 없어. 예를 들면, 봐봐. 이건 주어 찾기 문제야. 주어 찾기 문제. 이 문제 있지? 몇 번이라고?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게 106번 있지? 106번 그 보기 오른쪽 여백에다가 한번 써봐. 자, 이거는 주어 찾기 문제야. 주어 찾기 문제. 선생님이 계속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서술어에 많이 집중하도록 노력을 하게 하는데 봐봐. 주어 찾기 연습이야. 이거 주어 찾기 연습. 이 문제의 핵심은 네가 주어를 찾아낼 수 있니? 라는 거야. 뭔 소리냐면 4번 선지 봐봐. A를 읽은 평민층은 리을을 통해서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그랬어요. 리을을 한번 찾아가 보시고 자 여기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을 볼게. 그의 행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고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해봐. 그의 행위에 대한 연민 색깔. 그 연민이라는 태도인 건데 근데 누구? 그야 그. 여기서 그는 자점이야 아니면 임경업이야. 실제로는 누구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겠어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인 경험에 대한 연민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뭐야? 자점을 가리키는 표현이 돼버려요. 이 그라는 표현이. 맞는 건 틀린 거야. 실제로는 경험이기 때문에 자점이 아닌 거죠. 어렵지 않죠? 이거 맞는 거 찾는 거야? 틀린 거 찾는 거야? 문제 봐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야. 근데 3점짜리야. 3점짜리인데 야, 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엄청 쉬워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아. 알겠죠? 주어 찾기 노래예요.
누구의 행위에 대한 연민인 거냐.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면 분석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고 나서 이 칸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자, 누가 누구한테 청죄하는 거야. 청죄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기 죄를 없애줄 것을, 그러니까 모함 당한 현실을 좀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 청죄야. 알겠지? 청죄가 자기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이제 인물은 누가 나오느냐? 크게는 상이란 인물하고 경험이란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태도는 뭐냐 했더니 상은 경험을 이렇게 충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 입장에서 충신이라고 경험을 생각하는 거고, 경험 입장에서 상은 다시 아까 우리 반가움도 있었고요. 상 입장에서 경험에 대한 경험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내 죄를 좀 씻어주십시오. 또 뭐 있었지? 경험은 상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지? 수용하는 태도 혹은 뭐 인정하는 태도 이런 거 있었지. 제가 뭐 이렇게 잘못한 거는 뭐라고 하냐? 구체적인 표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표현이 있었지. 그런 거. 그러나 좀 청지해달라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정도로 장면별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되겠어요. 풀고 나서. 여기에 뭘 쓸 거냐면은 정서 태도는 그 밑줄 그은 거 있지. 지문 읽으면서 밑줄 그은 표현들 있지.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적으시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요런 정도. 그럼 이제 연습을 해볼게. 이제 시간을 줄 테니까 한 지문을 니네가 읽고 한번 풀어보는 거야. 현대소설로 한번 가볼게. 현대소설. 관촌수필 내가 미리 한번 풀어오라고 했을 거야. 그치? 관촌수필로 가볼게요. 관촌수필 혹시 풀어온 사람 분들 보세요. 관촌수필 풀어왔다. 오케이. 풀어온 사람은 뒤에 여기 작품 분석표 있지? 이걸 작성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못 풀어온 친구들은 한 1, 2분 줄 테니까 요 앞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중략 앞부분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중략 앞부분까지만 읽어봐. 못 풀어온 친구들은. 알겠지? 자, 한 1, 2분 드릴 테니까 각자 할 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해주세요. 읽어주시거나 정리해주시거나. 자, 이제 봅시다. 이 중량 앞부분만 읽었으면 되는 거야.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 자꾸 해봐야 돼. 진짜 이 시험장에 가는 건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끝을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조무래기들은 어린아이들이야, 어른들이야? 어린아이들은 소재가 이제 뭐야? 도깨비불이 이제 소재가 돼, 소재. 도깨비불에 대해서 네가 그리는 내가 어느냐 하면서 짜그락거리기 일쑤였고 했죠? 그러면서 쭉쭉쭉 보면은 새로운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그네들이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그네들 한번 봐볼게요. 말리려 들었다. 자, 말리려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볼게요. 말리려. 밑줄 그었나 한번 봐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짐짓 모르는 신용을 해 보이려 했지만 그러니까 그네들이 말리려 했던 거예요. 맥락상 어른들이겠죠. 어른들이 말리려 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밑으로 내려가 볼게. 뭐뭐 하는 눈치가 역연하던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부분 있죠?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볼게요. 뭐뭐 하지 못하는 눈치가 확실했다. 눈에 띄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런 거 있죠. 가늠을 해요, 못해요? 가늠을 못해. 형광펜으로 색깔. 주어가 누구야? 아낙네들이에요. 이 아낙네들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가늠을 못해. 알겠죠? 이 사람들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 알지 못한다. 응. 계속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살펴본 건데 중략 바로 그 윗부분에 봐봐. 여기 보면 거기를 체크했는지를 봐봐. 어디냐면 거기 니은 있죠. 니은 아랫줄 보시면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있죠. 형광펜으로 색깔.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 도깨비 불이라는 소재에 대한 태도죠. 누구의 태도예요? 나의 태도가 되겠죠. 나의 태도. 나는 두려워했다. 이건 나는 두려워했다. 알겠죠? 요거. 그러면 이 정도 보시고 문제로 다시 한번 가볼게.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문제 풀 때 아주 편리해져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4번 선지 봐볼게요. 95번 문제 4번. 95번 문제 4번 보면은 리을에는 예측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짐작에서 비롯된 나의 기대감이 나타난다. 모든 선지를 봐봐. 자, 1번 선지에 미심적음 있지. 형광펜 색깔을 봐. 미심적음 색깔. 그 다음 2번에 호기심 색깔. 3번 선지 반가움 색깔. 자, 4번은 뭐? 기대감. 5번은 허무감. 색깔 딱 해봐. 태도나 정서를 물어보니 안 물어보니? 물어보잖아. 늘 그렇거든.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재작년만. 이건 이제 재작년 대수 중인데 재작년, 작년 뭐 언제나 그랬듯이 올해도 그럴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봐봐. 리을에 관련된 게 나의 기대감인지를 봐봐. 리을만 볼게. 리을. 자, 내일 새벽엔 안개도 볼 수 있으리라고. 리을 말고 니은. 밤 밑에 반딧불만 자주 날아도 촛불 붙이려 혼자 사당을 문 열 때처럼. 뒷덜미가 뭐라고요? 자, 선뜩하고 떨떠름. 자, 이 부분 아래에 있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두려움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두려운 거야. 선뜩하고 떨떠름은 뭐죠? 두렵다는 거거든요. 두렵다. 니은. 그러면 다시 가셔가지고 니은. 나의 호기심이야, 두려움이야? 나의 호기심이야, 두려움이야? 니은은? 두려움이야, 두려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를 안 해주면은 어떻게 풀게 되냐면 내가 한번 가르쳐 줄게. 니네가 이렇게 밑줄을 봐봐. 예를 들어서 이 뒷부분에 두려움이란 표현이 체크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니은 딱 보고 이게 뭐지? 라고 헤맬 수 있어요.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이 실전에서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니은 또는 기억 따위의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 앞이나 뒤를 확인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럴 정신도 없어. 실전 가면은.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리고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아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정확하게 딱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거는 두려움과 관련된 태도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 맞냐 틀리냐의 상황도 있고 더 빨리 푸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상황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더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봐. 이제 중량 다음으로 내려가 볼게. 이제 그러면 복상이라고 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건데 또 한 1분 줘볼게. 나머지 읽어봐. 한 30초에서 1분 사이로 한번 읽어봐. 정서태도 한번 찾아보는 거지. 이미 풀었던 친구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읽으라는 방식대로. 이제는 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훨씬 눈에 잘 들어올 거야. 봐봐, 그치?
자, 이제 같이 볼까요? 예를 들면 봐봐. 방금 이제는 좀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아. 공간을 나타내는 말 있지? 어디 체크해? 변소. 그러면 공간의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뭐뭐를 찾아 앞에 있는 변소니까 공간의 이동이 있는 거죠. 공간의 이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 친구 이제 화장실 급해가지고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체크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놀라며 여기 체크돼 있어야 되고요. 놀라며 뭘 보고요? 도깨비 불을 보고 놀랐죠. 그 다음에 가슴이 벅차가 오른다. 좋아요. 색깔해도 되고요. 밑줄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밑으로 가셔가지고 반가움 그리고 즐거움 이런 표현 있죠. 여기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좋겠죠. 반가움하고 즐거움, 그치? 자, 처음엔 어땠어요? 놀랐고요. 그 다음엔 반갑고 즐거웠어요. 그쵸?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친구가 나의 이런 동심을 어떻게 보면 동심인 거잖아요. 나의 어린아이, 어릴 적 마음 그대로 순진무구한 마음을 깨버리죠. 동심 파괴자, 복사님, 친구, 봐봐. 뭐라 그래? 아이 미친 사람 봤나 이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뭔 소리야? 낚시꾼들이 우리 인공 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조명 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무슨 도깨비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 태도를 봐봐. 뭐라고 나왔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설렘하고 밑으로 쭉 더 내려가 보시면은 어떤 표현 나오니? 허망하다라는 표현 나오잖아. 허망하고 뭐라고? 민망하다 이런 표현 나와. 허망하고 민망했다. 자, 형광펜으로 색깔. 왜 허망해? 어릴 적에 믿었던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또 뭐야? 민망하죠. 좀 창피하지, 창피해. 지금 친구한테 무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해돼요? 이해되니? 이 부분에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찾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최소한의 정보야. 걱정하지 마. 지금 빨간 펜으로 한번 써놓을게. 뭐라고 쓸 거냐면은 빨간 펜으로 쓸 거야. 뭐라고 쓸 거냐면은 걱정해야 될 게 있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있는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이어트 되듯이 해가지고 적은 정보에다가 체크하고 싶은데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의 정보에만 체크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체크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그건 괜찮아. 아예 체크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지금은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많이 체크할수록 좋아. 알겠지? 자, 이제 써볼게. 주의사항이 두 가지인데 몇 가지? 두 가지. 주의사항이 두 가지. 첫 번째는 1번 망설이지 마라. 1번 주저하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망설이지 마. 주저하지 말고 네가 느낀대로 그냥 판단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헷갈리면 있잖아. 헷갈리면 체크하지 않는 거야. 확실한 것만 써봐. 확실한 것만. 소설 지금 읽을 때는 확실한 것만 체크해. 망설이 이어지게 되지. 얘가 긴가 민가 싶으면 그냥 넘어가 버려.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망설이지 마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많아도 된다. 그 체크한 대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체크할 때 주의사항이야. 첫 번째, 망설이지 마라. 확실한 것만 해라. 아니면 그냥 지나쳐라. 많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알겠지?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문제로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1번 첫 번째 서술상의 특징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것도 보고 그 아래 보기 문제도 한번 봐보죠. 뭐 기왕에 나왔으니까 94번 가볼게요. 자, 94번 보시면은 반복되는 사건을 지시하여 인물들의 갈등할 때, 자, 인물들의 갈등에다가 형광펜을 색깔 딱 해봐. 인물들의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야. 기억이 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 얘들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뭐만 보면 돼? 밑줄 그은 것들 중에 만약에 갈등이 있었다면은 갈등을 나타내는 표현에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겠지. 근데 아무리 찾아봐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서술상의 특징에서도 우리가 밑줄 그은 정보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 그 밑에 또 2번 선지 봐봐. 빈번하게 장면을 교차하여 그랬는데 야 공간을 나타내는 표현 아까 우리가 체크한 거 뭐밖에 없어. 그 중략 이후 부분에 변소, 뭐 뒤끝에 변소 정도. 그치? 그러면 빈번하게 장면이 교차한다는 거는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 몇 번 이상 나오는 거야? 한 장면에 그러니까 한 장면에 이렇게 해버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중략 이렇게 써볼게. 중략 앞 또는 뒤에 장면이 세 장면 이상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걸 빈번하게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중략 뒷부분에 뭐밖에 없었니? 근데 변소 하나밖에 없었잖아. 뭘 보고 판단해?
공간의 명칭 괄호 처리한 것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이거 그러니까 틀린 거죠. 3번 선지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특히 여기 인식의 변화에다가 색깔 딱 해봐.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것이야? 밑줄 그어져 있겠지. 뒤에 보면은 놀라움, 즐거움, 반가움, 허망함 이런 거. 인식의 변화 맞니?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어요? 두려움이었죠. 또 과거에는 두려움이었는데 현재에는 깨닫고 나서 허망해지고 이런 거 있지. 4번 선지는 소술자를 달리하여 색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소술자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얘들아? 나라는 표현이 나오다가 나라는 표현이 안 나온다거나 거꾸로 나라는 표현이 안 나오다가 나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이렇게 단순화해서 기억하면 돼. 알았지? 이건 시조밀관 나라는 표현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야. 알겠지? 5번 선지도 봐. 시간의 역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뭘 보고 알아?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보고 알 수 있죠. 중략 앞부분은 과거야 현재야. 어릴 적이니까 과거. 중략 뒷부분은 현재인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96번은 시간 바로 끝날 수 있어요.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쭉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그 보기 굳이 안 봐도 돼요. 쭉 그냥 보시면 돼. 4번 선지 봐볼까 얘들아? 아무리 무더워도 핑계를 대고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하는 것은 그랬어요. 두려워서 한 행동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른들의 처벌이 두려워서. 자 어른들의 처벌에다가 색깔을 딱 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절대 기억으로 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알겠죠? 기억으로 푸는 거 아니야, 소설은. 이제 지문 속으로 가셔가지고 이 작은 따옴표 돼 있는 부분 있지? 이 부분을 찾는 거야, 이 부분을 찾는 거지? 이렇게. 너도 이렇게. 요 부분을 찾아. 그러면 그 앞뒤에 밑줄 그어져 있단 말이야, 이미. 요 부분 찾으면. 그치? 두려움은 맞아요, 틀려요? 두려움은 맞죠. 그런데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야? 어른들의 처벌이 두려운 거야? 아니면 도깨비물이 두려운 거야? 도깨비물이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처벌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초점이 모아지니까 문제풀이의 이 정확도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 알겠지? 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